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결국 1년 2개월 만에 의대 증원 정책이 백지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13일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고 사과했습니다.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적 압박 속에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 수업 정상화 수준인 과반 수업 복귀가 이뤄진 대학은 10%에 그쳤습니다. 기대 수준에 못 미쳤는데도 정부가 먼저 백기를 든 겁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내민 만큼 의대생 징계 유예 등의 예외 조치는 없을 예정입니다. 왜 의대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의대 증원을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도 매우 좋은 무역협정을 맺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고 또 거래를 결정하는 건 미국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저사양 반도체까지 통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꿈쩍도 않자 다시 협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중국과 매우 좋은 협상을 맺을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very good deal with China. I think that you will see we'll make a very good deal with China.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를 순방하며 동맹을 구축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과 사흘 전엔 미국을 망치려는 의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과 대조적입니다. That's a lovely meeting. They're meeting like trying to figure out how do we scre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자찬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거래를 결정하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listening and we're going to be very fair to people, but you know we're the one that really sets the deal and that's what we'll be doing.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주요 15개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음 주 한국과도 협상에 나섭니다. 한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 관세를 유예한 90일 이내에 주요 교역국과 협상 성과를 내길 원하고 있어 한국에도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됩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각국들은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6번 연속 인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유로존의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 major escalation in global trade tensions and associated uncertainties will likely lower euro area growth by dampening exports. 경기 둔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올해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데 더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다음 주 새 보고서에 담길 경기 전망에 눈에 띄는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aller advanced economies and most emerging markets rely more on trade for their growth and are thus more exposed.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식료품 값은 낮아지고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세 파장을 지적한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에게 내가 원하면 곧바로 물러날 것이라며 사퇴 압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수차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So our independence is a matter of law. Congress has, in our statute, we're not removable except for cause.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로화 강세로 추가적인 물가 안정이 예상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달러화 약세와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막이 오른 조기 대선 소식입니다. 충청권 순회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저마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이재명 후보. 방산 수출기업 세액감면 등 K방산 공약을 제시하면서 기술 발달로 선택적 모병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개발이나 아니면 무인 복합 무기체제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종의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충청권을 행정과학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공약한 김경수 후보. 빠른 이전을 강조하며 이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법적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대표적 친환경 도시 시장과 만나선 기후 대응이 곧 경제 문제인 시대라며 탄소 저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틀째 충청에 머물고 있는 김동연 후보 역시 중원 공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집무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3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오늘 첫 합동 TV 토론회에서 분야별 공약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8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미디어 데이를 열었습니다. 저마다 이재명 후보에 맞설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2차 관문인 4강을 향한 본격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착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를 고르는 방식. A조 청년미래 주제에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B조 사회통합 주제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편성됐습니다. 4강을 가리기 위한 토론회는 이번 주말 진행됩니다.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범죄와 비리와 거짓말, 이것을 바로 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보수를 지키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만들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를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개별 후보들의 외교 안보 관련 공약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독자적인 핵 개발 가능성을 강조했고 나경원 후보도 핵 주권 확보를 위한 비상 로드맵 계획을 밝혔습니다. 캠프 개소식을 연 김문수 후보도 한미동맹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민심만 생각할 때라고 선을 그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묻지마식 통합은 언제나 심판의 대상이 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 서빙구역 철길 건너목에서 KTX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김영훈 기자입니다. 철길 건널목 앞에 흰색 소형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경찰이 휴대전화로 차량의 모습을 찍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서빙고동 서빙고역 부근 건널목에서 KTX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나 열차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열차의 운행이 약 20분간 멈추면서 다른 경의 중앙선 일부 열차의 운행에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을 견인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을 뿜어냅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황전 1터널 부근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경찰이 바다에 들어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은 운전자 50대 남성을 구조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기술 개발에 나선 지 66년 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종주국 미국의 설계 기술을 역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나로 기자입니다. 30년 전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과 달리 말 그대로 연구 개발에만 쓰입니다. 원자력 연구원과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따낸 계약도 이런 연구용 원자로 사업입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 20메가와트급 고성능 연구로를 짓는데 우리 컨소시엄이 미국 업체가 포함된 7개 기업과 치열한 경쟁 끝에 승자가 된 겁니다. 지난 2010년 요르단 연구로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한 경험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국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약은 건설 부지 조건 등을 알아보는 1단계 초기 설계 사업, 추가 협상을 통해 2단계인 개념, 기본 설계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계약 규모는 우리 돈 140억 원 정도입니다. 특히 민간 국가 지정으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라 의미가 더욱 큽니다. 순수한 과학기술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한미 기술 동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전 세계의 연구용 원자로 10기 중 7기는 40년을 넘은 노후 원자로. 정부는 연구로 수출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6월 해외 진출 강화 전략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2포인트 하락한 2469.39에 코스닥은 0.54포인트 오른 712.2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을,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는 등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운송창고와 기계장비 업종 강세 속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역대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10% 넘게 상승하는 등 해운주 흐름 좋은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정기술, 하이브 등 엔터주 강세입니다. 반면 OCI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펩트론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1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의 봄을 알리는 하얀 금, 아스파라거스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헤센주에선 올해도 변함없이 아스파라거스 여왕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Wir haben ja auch einen Spargelbetrieb und da bin ich halt groß geworden, habe da schon mitgeholfen und schon mein Leben lang Spargel gegessen. Das gehört einfach dazu. 독일인들의 아스파라거스 사랑은 각별합니다. 특히 흰 아스파라거스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4kg에 이를 정도인데요. 햇빛을 피해 흙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하얀 금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수확 초기라 킬로그램당 25,000원 선으로 비싸지만 이 시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이들에게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as ist der erste Spargel, den genieße ich mit einer super leckeren selbstgebauten Sauce Hollandaise, mit einem Stückchen Lachs und leckeren Kartoffelchen.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식으로도 인기 있는 아스파라거스.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아스파라거스 시즌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230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인 여성은 고급 인재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음식점과 호텔 청소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자격 외 활동으로 불법 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인 남성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실직해 재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Nếu mà xin được vào xã in có thưởng càng tốt ạ. Đấy, mỗi vậy thôi. 이들은 모두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자격의 고급 인재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가 원칙입니다. 체류 갱신 제한이 없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지만 제도 관리가 느슨해 일부 업체의 악용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議人国にはそういう支援する場所がないので、やっぱり結局問題が起きた時にこういうふうに大きなトラブルになってしまう。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제도 전반의 재정비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프랑스 북부 브레슬 계곡에 자리 잡은 포쉐 그룹의 유리공장. 매일 향수와 미용을 위한 고급 유리병 100만 개가 생산되는데요. 디올과 샤넬, 벨랑 같은 고급 브랜드의 향수병도 이곳에서 탄생됩니다. 지금까지 유리 산업은 가스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 세계의 용광로 가운데 한 개를 전기로로 바꿨습니다. L'inertie thermique électrique est beaucoup plus longue que l'inertie thermique du gaz. Le gaz, vous l'allumez, ça chauffe, vous l'éteignez, ça refroidit. L'électricité, vous l'allumez, ça chauffe tout doucement et ensuite ça reste chaud très longtemps. 공장 측은 친환경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L'objectif, c'est de réduire notre impact sur l'environnement et de travailler tous les axes qui nous permettent de le faire. L'électrification, l'utilisation de verre recyclé, la digitalisation pour réduire nos rebuts. 이 공장은 이미 15%의 재활용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4년 대비 203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이족과 아창족 등 일부 소수민족들은 해마다 4월 중순을 새해로 삼는데요. 서로 물을 뿌리며 축복하는 새해 축제가 윈난성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소수민족과 관광객 등 수만 명의 인파가 드넓은 광장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물총과 양동이 등을 손에 들고 서로 물을 뿌립니다. 새해를 축복하는 전통입니다. 买了这个手机壳，买了这个装水的袋子。 맨손으로 나와 온몸이 흠뻑 젖도록 물을 맞기도 하고 생화에 물을 적셔 상대방의 몸에 묻혀주며 상대의 복을 비는 사람들의 얼굴엔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면서 지역 경제도 화랑입니다. 感觉一年比一年好，今年的人流量我是感觉比去年多。昨天不是下了2场雨吗？我们也拍了几十套。 이번 축제 기간에는 물 뿌리기 외에 다채로운 민속 행사도 개최돼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케이블카들도 멈춰서면서 갇혀있던 승객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깎아지른 숲속. 산산조각 난 케이블카 한 대가 추락해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의 산에서 운행되던 케이블카가 추락해 승객 최소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케이블카들도 운행을 멈춰서면서 승객들은 한참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구조대가 16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던 케이블카의 케이블이 끊어진 게 추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은 짙은 안개와 강풍이 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행된 지 70년이 넘은 사고 케이블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선 1960년 추락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0명 이상 다치는 등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인 2021년에는 정전으로 공중에 멈춰서면서 30여 명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선 2021년 케이블카 추락 사고로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최근 금 시세가 천장을 넘어 지붕까지 뚫을 기세입니다. 금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팔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금 거래소입니다. 손님들이 계속 찾는데 더 오르기 전에 금을 사려는 걸까요? 이거 팔려고 왔거든요. 돈이어서 109만 6천 원입니다. 이거 한 돈에 저희가 54만 8천 원 매입해요. 판매하실 거예요? 네. 10명 중 7명 꼴로 금을 내다 파는 이들이었습니다. 딸이 생일 선물로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팔고, 다음에 좀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럴 생각으로 팔았어요. 이 금거래소는 이달 중순까지 지난달 한 달치보다 2배 넘게 사들였습니다. 지난 2월 전까지만 해도 골드바 품절 행렬이었는데 이젠 충분히 올랐으니 차익을 실현하자는 흐름도 강해졌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 선을 뚫은 뒤에도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국내 가격은 3.75g, 이른바 한 돈에 65만 원입니다. 최근 10년을 봐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 강세장이라는 S&P 500보다 더 올랐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믿을 건 금뿐이라는 투자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금 투자 열기가 은까지 번질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실버바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물 금 대신 투자할 수 있는 골드뱅킹 잔액도 최근 처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범죄 액션물 야당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할리베리의 스릴러물과 또 레전드 로맨틱 코미디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마약파는 세 분류로 나뉜다. 약을 파는 놈과 그걸 잡는 놈, 그리고 그 놈들을 엮어주는 나 같은 놈. 검사를 등에 업고 마약판을 설계하는 야당이 된 수감자 이강수. 차이 나랑 발작 끼고 포토라인 한번 풀어볼까? 강수의 방해로 허탕만 치던 마약수사대 형사 오상재는 이들의 수상한 커넥션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이 이강수라는 인물을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비호감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간 선타기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마약 거래의 적나라한 실태를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 보여줘도 되게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거리가 되겠다. 무엇보다도 보면서 마약에 대한 그 경각심을 확실히 느끼실 것 같은. But the evil out there is clever. One touch without a robot is all it takes. 세상을 지배한 악을 피해 숲속 오두막에서 밧줄로 몸을 묶고 사는 엄마와 두 아들. Maybe it's safe to leave. 엄마가 만든 절대 규칙에 의존하던 아이들은 악령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That rope is your lifeline. Never let go.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이 빛나는 할리베리와 인기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제작진이 탄생시킨 미스터리 공포물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전설 브리짓 존스가 9년 만에 4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브리짓 존스. 남편을 잃은 뒤 정체된 삶을 살던 브리짓이 새로운 연인을 만나 설레는 감정을 되찾아갑니다. 개봉과 함께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650억 원이 넘는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김상입입니다. 4월인데 벌써 초여름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가 29도, 대전 28도 등 특히 충청과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난 15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일부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어 오늘 오전에는 강원 영동에, 낮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국외에 20곳까지 날아오고 있어 오늘 오후에는 수도권에서, 밤에는 충청과 전북, 광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